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본 청약보다 시기를 앞당겨 공급하는 사전 청약의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량 확대의 기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사전 청약 확대가 2030의 패닉 바잉을 잠재울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을 지낸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사전 청약 물량이 10만 가구 넘게 이렇게 확보를 했다. 먼저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이제 민영 아파트 공공택지 분양하는 이제 민간 브랜드 물량이 포함된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 안정에. 글쎄요, 좋은 말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전 청약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사실은 불확실하죠. 불확실. 그러니까 특히 뭐 선분양 제도 하에서 분양하는 시점에서도 시장 안정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그 일기 신도시, 분당 신도시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도 분양 시점이 아니라 시범 단지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가격 상승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은 계속 올라가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마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전 예약이라는 제도를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사전 예약이요. 뭐 사전 청약과 비슷한 거였습니다.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사전 예약이 시작되던 그 1차가 아마 2010년 9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시장에 이 좀 꺾이는 그런 그 움직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나놓고 보면 이 사전 청약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시점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시장 완화 강화에 대한 부분을 좀 애매하게 유지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DT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했던 게 2010년 9월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뭐 풀었다가 강화시키는 게 또 2011년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장 영향을 받은 건 DTI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전 청약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무리한 부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10만 1,000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하겠다, 민간 아파트를 포함시키겠다 했는데 아마도 이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상당히 인기를 끄니까 거기서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러면 3기 신도시 경쟁률이 높았잖아요. 이번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하면 우리 실수요자들 좀 해야 됩니까? 좀 권장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좀 뭐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근데 워낙에 이제 로또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일단 뭐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이 분양가 그 규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로또화된 상황에서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혹은 뭐 하락세에 좀 진전이 돼도 사실은 뭐 남는 게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지나치게 인기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사실은 분양주택을 굳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라면 사지 않았을 사람들도 거기에 뛰어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사회에서 원하는 뭐 2030이나 뭐 신혼부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밀려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경쟁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굉장히 허수들이 많죠. 그렇군요. 지금 사전 청약이라는 게 이제 실제 입주까지 보면 뭐 한 4, 5년 정도 더 잡을 수 있는 4, 5년이면 잘 된 거고요. 아주 잘 되는 거고요. 거죠. 과거에 비슷한 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사전 청약을 받아서 실제 청약이나 들어가 입주까지는 뭐 굉장히 늘어진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예. 그 지금 뭐 회자되고 있는 게 그 하남의 가밀지구인가요? 그게 2010년도에 그 말씀드렸던 그런 그 사전 예약을 했던 단지인데 작년에 본 청약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택지를 개발한다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문해제가 튀어나기도 하고 뭐 별의별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들은 시흥,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사실은 뭐 보상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사전 청약이니까 공급 물량 자체가 새로 더 늘어나는 건 아닌데 좀 늘어나는 인상을 주는 듯해요. 사실은 그게 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미래 물량을 당겨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급하니까 뭐 그걸 당겨가지고 뭐 나눠주겠다 그러는데 그럼 3, 4년 뒤에 4, 5년 뒤에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은 뭘로 채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겠죠. 미래 공급을 당긴다라는 게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고 그 손해 보는 계층이 결국은 차후에 생길 수요자들의 몫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여튼 또 그리고 민영주택도 이 사전청약 대상으로 넣어서 했는데 그러면 민간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뭐 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참여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참여하게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뭐 일단 택지 분양가를 낮춰줄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 입장에서는 이게 안 하던 걸 하게 하니까 그럼 나한테 뭐 이득을 따지겠죠. 뭐 이득과 손실을. 그랬을 때 뭐 분양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고 비용 관련돼서는 택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 내가 사전 분양을 했는데 그게 최종적인 분양으로 뭐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이나 혹은 입주 시에까지 갈 거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글쎄.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뭐 감내하겠다 그러면 뛰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걸 뭐 LH가 대신 뭐 미분양 분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구도로 가는 거라서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사전 분양을 확대를 해야 되느냐? 공공이면 사실은 뭐 공공의 나름대로 역할이니까 그 안에서 뭐 표현이 안 좋을지 몰라 지지고 볶고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 대가를 굉장히 지불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 사회적인 비용이라서 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민간까지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지금 시점에서 사전 청약이 지금 시장 안정 효과를 발생시키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아니 근데 사전 청약 그 3기 신도시 했는데 최근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뭐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글쎄요,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구도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부동산의 통계가 갖는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가격 상승이 올라가는 구도를 보게 되면 사실은 통계를 그 뭐 제 일종의 연구 영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격이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본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가격 수준이 낮은 표본을 갖고 있다가 가격 수준이 높은 표본으로 바꿨기 때문에 생기는 평균 가격의 상승이라서 그거는 동일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 건 사실은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다만 이제 문제는 과거의 표본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뭐 아파트의 경우는 뭐 20%가 올랐냐라는 건 맞는 해석은 아니고 그래요? 다만 이제 표본에 동일 표본을 유지했을 때 나타나는 변동이 얼마냐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너무 과대한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뭐 그 가격 상승이 낮다가 이번에 표본을 바꾸고 나니까 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뭐 시세 낸 가격 지수를 낸 이래 뭐 10년 만에 뭐 상승분 올랐다는 얘기. 빌라도 뭐 표본을 좀 바꿨더니 엄청 올라간 걸로 나오더라. 그렇죠. 뭐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오른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뭐 지금 물량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사전 청약이 가져오는 시장 안정 효과는 좀 지켜봐야지 그거를 정말 민간에까지 그렇게 과감하게 확대할 거냐에 대한 좀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래도 뭐 사전청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청약에 꼭 당첨되려면 그 지역으로 좀 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럼 결국 전세 수요를 더 가중시켜서 결국 전세값 올라가 집값 다시 오른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런 역효과 있지 않을까요? 저 지금 뭐 벌어지는 현상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전세 상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이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전 청약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재고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했을 사람도 이 로또인 분양 아파트를 기다리면서 머무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라는 게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꼭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빌라를 사도 되는데 빌라의 전세가가 빌라 매매가를 초과하는 게 거의 뭐 20-30%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에 머무르면서 이 청약에 대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계층들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전세가의 불안을 좀 더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돼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세 가격을 말씀하셔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프트 장기 전세주택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게 뭐 전세값 안정에 좀 뭐 전세값을 좀 잡기 위한 그런 공공주택 그 전세로 내놓은 것 같은데 어떤 조건으로 되고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 예전에도 한번 시프트 했잖아요. 뭐 조건은 뭐 시세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시세 대비 한 80% 수준의 이제 전세금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들어가면 한 20년 정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공임대주택이라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시장 그 일반 그 전월시장의 가격 안정, 임대료 안정 효과는 사실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조건이 생기는 문제점도 이게 안 돌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내가 안 움직이면 딴 사람이 못 움직이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의 매물을 그 약화시키는 구도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기대가 있긴 한데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이 일반 재고주택 시장의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건 굉장히 약합니다. 그 효과는 굉장히 약하다. 네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한 것 중에서 이제 태릉과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과천, 태릉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 만호하려다가 6,800가구 이렇게 좀 줄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 지역 주민들 뭐 수용할 수 있을까요? 교통량으로 또 상당히 걱정을 호소하던데.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좀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작정 지금 협의 없이 발표했다가 어떻게 보면 큰 그 곤란을 당한 상황이라서 협의가 있었을 것 같고 뭐 그런 구도 속에서 이게 뭐 고밀로 너무 많은 가구가 들어오면 교통 문제에 대한 불안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을 좀 줄여서 6천 가구 정도로 하고 뭐 다른 물량들은 다른 구역에서 이제 해결하는 구도로 갔기 때문에. 뭐 진행은 되겠죠. 과천도 비슷한 물량이 이제 공급되니까 공급되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과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주민 소환이라는 굉장히 강한 그런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이 과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게 뭐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을 겪었죠.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조정이 돼서 해당 그 과천 청사 앞에 공지나 녹지 같은 경우는 보존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정부에서 그 지자체에서 유지되고 있는 공지나 녹지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주택 건설을 위해서 쓸 수 없다는 걸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반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담아서 해당 물량을 과천 그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에 이제 자족용지를 좀 전환을 해서 한 3천 가구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저쪽 대체지. 인덕원 주변에 이제 한 1,0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군요. 네, 주택 공급 문제 사전 청약 과천 태릉 부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